장례식장에 울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상주석에 앉은 며느리만은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착한 며느리로 살아온 그녀가 시어머니의 장례식 날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죠. 과연 이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공개된 녹취 파일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요? 이 콘텐츠는 실제 사건에서 모티브를 얻어 제작자가 직접 기획하고 서사로 재구성한 오리지널 창작 오디오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58세의 김은희는 동네에서 소문난 효부였어요. 30년 동안 시어머니를 한결같이 모시며 살아왔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시어머니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밤늦게까지 집안일을 도맡아 했어요. 시어머니가 원하는 반찬이 있으면 시장을 3군데씩 돌아다니며 재료를 구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은희를 볼 때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시장에서 마주치면 손을 잡고 부러워했습니다. 저런 며느리를 둔 시어머니는 정말 복이 많다고들 했죠. 은희는 그럴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엔 온기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는 85세였어요. 나이에 비해 정정한 편이었고 동네 경로당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경로당 사람들 앞에서 순자는 늘 며느리 자랑을 했어요. 은희가 얼마나 자기를 잘 모시는지 효성이 지극한 며느리를 뒀다고 자랑했습니다. 사람들은 순자를 부러워하며 좋은 며느리를 만났다고 말했죠.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순자의 모습은 달랐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은희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으면 주방으로 들어와 이것저것 트집을 잡았어요. 국이 짜다, 반찬이 싱겁다, 밥이 질다는 시기였습니다. 은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다시 음식을 만들었어요. 식사 시간이 되면 온 가족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남편 민수와 시어머니, 그리고 은희. 3사람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어요. 순자는 식사 내내 은희의 음식 솜씨를 깎아내렸습니다. 민수는 그저 밥을 먹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은희는 밥을 거의 먹지 못하고 부엌과 식탁을 오가며 반찬을 더 가져왔습니다. 밤이 되면 은희는 설거지를 하고 집안을 정리했어요. 거실 청소, 화장실 청소, 시어머니 방 정리까지 모두 혼자 했습니다. 민수는 거실에서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시어머니는 자기 방에 들어가 드라마를 봤습니다. 은희가 모든 일을 마치고 방에 들어갈 때면 밤 11시가 넘어 있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은희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해서 밤 11시에 끝났어요. 30년 동안 단 하루도 쉰 적이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제사 때는 더 바빴어요. 시댁 친척들이 모이면 은희는 주방에서 하루 종일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친척들은 은희를 보며 칭찬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은희는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어요.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생기 없는 눈동자, 굽은 어깨. 58세가 아니라 70세처럼 보였습니다. 은희는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자기 얼굴을 보는 게 싫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희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순자가 뒤에서 다가와 은희의 등을 툭 쳤습니다. 은희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순자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냉장고를 가리켰습니다. 냉장고 안이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거였어요. 은희는 고개를 숙이고 바로 냉장고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은희가 정리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렇게도 못하느냐는 표정이었습니다. 은희는 아무 말 없이 냉장고를 정리했어요. 순자는 만족스럽지 않다는 듯 혀를 차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은희는 냉장고 문을 닫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날 밤 은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남편 민수는 이미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은희는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은희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느꼈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우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은희는 다시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을 청소했어요. 순자는 아침 식사를 하며 은희에게 오늘 저녁은 갈비찜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갈비찜을 만들려면 시장에 가서 갈비를 사고 몇 시간 동안 준비해야 했습니다. 은희는 아침 설거지를 마치고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어요. 시장 가는 길에 은희는 동네 사람들과 마주쳤습니다. 사람들은 은희를 보며 인사를 건넸어요. 은희는 웃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금방 사라졌어요. 은희는 시장에서 갈비를 사고 갖은 양념 재료를 샀습니다. 장바구니가 무거워 어깨가 아팠지만 은희는 쉬지 않고 걸었어요. 집에 돌아와 갈비찜을 만드는데 4시간이 걸렸습니다. 은희는 땀을 흘리며 요리를 마쳤어요. 저녁 식사 시간 순자는 갈비찜을 한 입 먹고는 너무 달다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숙였어요. 순자는 다시는 이렇게 달게 만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은희는 그저 알았다고 대답했어요. 그날 밤 은희는 또다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은희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삶이 언제 끝날까요? 은희의 삶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했어요. 아니, 오히려 모범적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은희를 볼 때마다 부러워했어요. 저런 며느리를 두면 시어머니가 얼마나 편하겠느냐고 말했죠. 하지만 아무도 집안의 진짜 모습을 알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사람들 앞에서는 천사였어요. 경로당에 가면 늘 웃으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웃에게는 친절했고 동네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사람들은 순자를 보며 착하고 온화한 어르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순자는 그런 이미지를 유지하는데 무척 신경을 썼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달랐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순자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은희가 거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으면 다가와 구석구석 확인했습니다. 먼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다시 하라고 말했어요. 은희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은희의 모든 행동을 감시했어요. 설거지를 할 때도, 빨래를 할 때도, 요리를 할 때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점을 찾아내 지적했어요. 은희가 뭘 해도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늘 부족하다고, 더 잘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어느 날 은희는 순자의 방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침대 시트를 갈고 옷장을 정리하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1시간 넘게 걸려 깨끗하게 청소를 마쳤어요. 은희가 방을 나가려는데 순자가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방을 둘러보더니 창문 틀을 손가락으로 훑었어요. 순자는 손가락에 묻은 먼지를 은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청소를 해놓고 다 했다고 생각하느냐는 표정이었어요. 은희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창문을 닦았습니다. 순자는 만족스럽다는 표정으로 방을 나갔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면 더 힘들었습니다. 은희는 순자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만들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순자는 늘 뭔가 문제를 찾아냈습니다. 국이 너무 뜨겁다, 밥이 너무 차다, 반찬이 맵다는 식이었어요. 은희는 그때마다 다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민수는 그 모든 걸 보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음식에 대해 불평하면 그저 밥을 먹을 뿐이었습니다. 은희가 다시 음식을 가져오면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당연하다는 듯 받아 먹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은희는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구는 것 같다고 조금만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민수는 TV를 보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성격이 원래 그렇다고 나이 드신 분이니 이해하라고 말했습니다. 은희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민수는 은희의 힘든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넘어가길 바랐습니다. 은희는 혼자라는 걸 깨달았어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은희에게 오늘 점심은 손님들이 온다고 말했습니다. 경로당 친구 4명이 집에 온다는 거였어요. 은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손님 접대 음식을 준비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은희는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들을 샀습니다. 전, 나물, 찌개, 밥까지 푸짐하게 준비했어요. 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손님들이 도착했을 때 상은 가득 차 있었어요. 순자는 손님들 앞에서 은희를 칭찬했습니다. 자기 며느리가 얼마나 요리를 잘하는지, 얼마나 효성이 지극한지 자랑했어요. 손님들은 부러워하며 은희를 칭찬했습니다. 은희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손님들이 떠난 후 순자는 은희를 주방으로 불렀어요. 은희가 주방에 들어가자 순자는 냉장고를 가리켰습니다. 손님들 먹고 남은 음식을 왜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느냐는 거였어요. 은희는 아직 설거지도 다 끝나지 않았는데 벌써 정리까지 요구받았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숙이고 바로 음식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순자는 은희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한숨을 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은희는 혼자 남아 설거지를 끝내고 주방을 정리하고 냉장고를 정리했어요. 모든 일을 마치니 밤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은희는 소파에 앉아 잠시 쉬었어요. 몸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3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어요. 하루도 쉰 적 없이, 하루도 칭찬받은 적 없이 일만 했습니다. 은희는 눈을 감았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그날 밤 은희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자기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었어요. 며느리로 살다가 며느리로 늙어가다가 며느리로 죽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은희는 눈물을 흘리며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순자는 사람들 앞에서는 착한 시어머니였고 집에서는 은희를 끊임없이 괴롭혔어요. 은희는 그저 견딜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자기 편이 아니었으니까요. 은희는 민수와 결혼한 지 30년이 됐어요. 처음 만났을 때 민수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은희는 민수와 함께라면 행복할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결혼 후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결혼 초반 은희는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집안일을 했고 순자가 원하는 대로 다 맞춰줬습니다. 순자는 처음엔 만족하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요구가 많아졌습니다. 민수는 그 모든 걸 보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것저것 시키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은희에게 어머니 말씀 잘 들으라고 말했어요. 은희는 민수가 자기 편이 되어줄 거라고 기대했지만 민수는 언제나 어머니 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희는 피곤해 지쳐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하루 종일 청소하고 요리하고 빨래를 했더니 몸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순자는 은희를 보며 왜 그렇게 축 처져 있느냐고 물었어요. 은희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며느리가 요즘 게을러진 것 같다고 민수에게 말했어요. 예전만큼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민수는 은희를 힐끔 쳐다보고는 어머니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은희에게 조금 더 신경 써서 일하라고 말했습니다. 은희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민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민수는 그저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는 게 며느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년 전 은희는 심하게 아팠던 적이 있었어요. 감기가 독감으로 번져 며칠 동안 열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은희는 침대에 누워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순자는 은희가 아픈 것도 못마땅해 했습니다. 순자는 민수에게 며느리가 아프다며 누가 집안일을 하느냐고 불평했어요. 민수는 어머니에게 조금만 참으라고 말하면서도
은희에게는 빨리 나아서 일어나라고 말했습니다. 은희는 그 말을 듣고 억지로 일어나 집안일을 했어요. 몸은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으려고 버텼습니다. 그때 민수는 은희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어요. 그저 약국에서 약을 사다 주고는 빨리 먹고 나으라고 말했습니다. 은희는 혼자 약을 먹고 혼자 버텼어요. 아무도 걱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은희는 민수에게 다시 한번 말했어요. 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구신다고 자기도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은희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성격이 원래 그렇다고 며느리가 좀 참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은희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민수는 자기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민수에게 어머니는 절대적인 존재였고 며느리는 그저 어머니를 모시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은희는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민수와 대화를 나누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민수는 퇴근하면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은희가 옆에 있어도 거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은희는 가끔 생각했어요. 민수는 자기를 사랑했던 적이 있었을까? 결혼 초반엔 그나마 자기에게 관심을 가졌던 것 같은데 이젠 그마저도 없었습니다. 민수에게 은희는 그저 집안일을 하는 사람일 뿐이었어요. 어느 날 은희는 민수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자기가 죽으면 슬플 거냐고 물었어요. 민수는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엔 진심이 없었어요. 은희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민수에게 자기는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걸.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민수는 한 번도 자기 편이 되어준 적이 없었습니다. 순자가 은희를 괴롭힐 때도, 은희가 아플 때도, 은희가 힘들어할 때도 민수는 그저 침묵으로 일관했어요. 은희는 이제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수에게 더 이상 바라는 것도 기대하는 것도 없었어요. 그저 하루하루 견디며 살 뿐이었습니다. 은희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어요. 이 삶이 끝나는 날은 언제일까요? 다음 날 아침 은희는 다시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순자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민수의 출근 준비를 도왔어요. 민수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은희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은희는 혼자였습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결국 혼자였어요. 순자는 85살이 되던 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어요.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이도 많고 상태가 좋지 않아 회복이 어렵다고 말했어요. 가족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병상 옆에서 울먹였어요. 은희는 그 옆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의사는 길어야 며칠이라고 말했어요.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희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어요. 병원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민수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어머니 곁을 지켰어요. 은희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필요한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순자는 의식이 오락가락했어요. 깨어 있을 때도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순자가 잠시 의식을 되찾았어요. 민수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는 흐릿한 눈으로 민수를 바라보며 무언가 말하려 했어요. 민수는 귀를 가까이 대고 어머니의 말을 들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민수에게 말했어요. 자기가 죽으면 은희를 잘 다스리라고, 며느리가 게을러지지 않게 감시하라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다고 대답했어요. 은희는 병실 한쪽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순자는 은희를 힐끗 쳐다보더니 다시 민수에게 뭔가 말했어요. 민수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희는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지 않았지만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순자는 다시 한번 의식이 또렷해졌습니다. 민수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였어요.
병실엔 은희만 남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은희를 손짓으로 불렀어요. 은희는 순자의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순자는 은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자기가 없으면 은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어요. 은희가 지금껏 살아온 건 자기 덕분이라고, 자기가 없었으면 은희는 진작에 쫓겨났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은희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어요. 순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은희는 자기가 죽어도 민수 곁에서 평생 시어머니 노릇을 해야 한다고, 죽어서도 자기를 잊지 말라고 말했어요. 은희는 그 말을 듣고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순자는 임종을 앞두고도 은희를 놓아주지 않으려 했어요. 죽어서까지 은희를 묶어두려 했습니다. 은희는 순자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무언가가 끊어지는 걸 느꼈어요. 그 순간 민수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금방 표정을 바꾸며 민수를 불렀어요. 민수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는 아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자기도 사랑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은희는 그 모습을 보며 뒤로 물러섰어요. 순자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들에게만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은희에게는 저주만 남겼어요. 이틀 후 순자는 숨을 거뒀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며 통곡했어요. 은희는 그 옆에 서서 순자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순자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어요. 마치 모든 걸 이루고 떠나는 것처럼. 은희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슬프지도 안도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어요. 민수는 은희를 보며 왜 울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은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장례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위해 성대하게 장례를 치르기로 했어요. 장례식장을 예약하고 친척들에게 연락하고 부고를 돌렸습니다. 은희는 민수를 도와 모든 준비를 했어요.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순자는 동네에서 존경받는 어르신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은 순자를 칭찬하며 조문했어요. 착하고 인자한 어르신이었다고, 복 많은 삶을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은희는 상주석에 앉아 그 모든 말을 들었어요. 사람들은 순자를 칭찬하고 은희에게는 효부라고 말했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숙이고 감사하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아무 감정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 첫날 밤 은희는 혼자 밖으로 나갔어요. 장례식장 뒤편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떠 있었어요. 은희는 그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자기도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순자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내가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은희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순자는 죽어서도 여전히 은희를 묶어두고 있었어요. 장례식 이틀째 되는 날이었어요. 장례식장은 아침부터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순자의 경로당 친구들, 동네 이웃들, 친척들이 모두 모여들었어요. 사람들은 순자의 영정사진 앞에서 절을 하고 민수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은희는 상주석에 앉아 있었어요. 검은 상복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은희에게 수고했다고, 효부라고 말했어요. 은희는 그저 고개를 숙여 인사를 받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조문객들이 더 많아졌어요. 장례식장 식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민수는 친척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순자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자식을 사랑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은희는 식사를 거의 하지 못했어요.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만 조금 마시고 다시 상주석으로 돌아왔어요. 조문객들은 계속해서 찾아왔습니다. 오후 2시쯤 순자의 경로당 친구들이 한꺼번에 찾아왔어요. 5명의 할머니들이 영정 앞에 서서 울먹였습니다. 순자와 가장 친했던 분들이었어요. 할머니들은 순자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은희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은희 같은 며느리를 둬서 순자가 복이 많았다고, 평생 며느리 덕을 톡톡히 봤다고 말했어요. 은희는 고개를 숙이고 감사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은희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미소를 지었어요.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이미 다시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가 있었어요. 조문을 마친 할머니들이 자리로 돌아간 뒤 은희는 잠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장례식장 복도를 걷다가 화장실 앞에서 멈춰 섰어요. 거울을 보니 자기 얼굴이 비쳤습니다. 은희는 거울 속 자기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엔 더 분명하게. 은희는 자기가 웃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 나왔습니다. 순자가 죽었다는 사실이, 이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은희는 거울을 보며 계속 웃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웃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은희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음을 참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은희는 얼굴을 씻고 다시 상주석으로 돌아왔어요. 오후 4시쯤 민수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민수는 친구들과 함께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웠어요. 은희는 혼자 상주석에 남았습니다. 조문객들이 잠시 뜸해진 시간이었어요. 은희는 순자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순자는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어요. 자애로운 할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알고 있었어요. 은희는 가방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틀 전 순자가 죽던 날 은희는 집에서 이걸 찾아냈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은희는 USB를 컴퓨터에 꽂고 내용을 확인했어요. 그 안에는 오디오 파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희가 녹음한 파일들이었어요. 몇 년 전부터 은희는 순자의 말과 행동을 몰래 녹음해 왔습니다. 처음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은희는 이 녹음들을 언젠가 사용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은희는 USB를 꼭 쥐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진실을 보여줄 때가 온 거예요. 저녁 6시 장례식장에는 다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저녁 문상을 오는 사람들이었어요. 민수는 친척들과 함께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은희는 상주석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어요. 7시가 되자 은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직원에게 부탁했어요. 잠시 후 사람들에게 보여줄 영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빔 프로젝터를 준비했어요. 민수는 은희에게 무슨 영상이냐고 물었습니다. 은희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시어머니가 생전에 남긴 말씀이 있다고,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은희는 USB를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직원은 USB를 컴퓨터에 꽂고 오디오 파일을 재생할 준비를 했어요. 은희는 상주석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은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번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은희가 무슨 영상을 보여주려는지 궁금해하며 자리에 앉았어요. 민수도 의아한 표정으로 은희를 바라봤습니다. 은희는 마이크를 잡고 조용히 말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생전에 남기신 말씀이 있다고, 모두가 들어야 할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스크린을 바라봤어요. 은희는 직원에게 고개를 끄덕여 신호를 보냈습니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처음엔 잡음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순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람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녹음 파일 속 순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은희에게 소리를 지르는 내용이었습니다. 밥을 왜 이렇게 했느냐고, 설거지는 제대로 했느냐고, 청소는 왜 이 모양이냐고 따지는 목소리였어요. 은희는 녹음 속에서 죄송하다고 작게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어요.
순자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은희를 무능하다고, 쓸모없다고, 자기가 없었으면 진작에 쫓겨났을 거라고 말하는 내용이었어요. 두 번째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이번엔 더 심했어요. 순자는 은희에게 내가 뭘 안다고, 내가 감히 나한테 대들어, 내 주제를 알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은희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죄송하다고 반복했어요. 장례식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스피커를 바라봤어요. 민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친척들도 말을 잃은 채 서로를 쳐다봤어요. 세 번째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이번엔 순자가 민수에게 하는 말이 녹음돼 있었어요. 며느리를 잘 감시하라고, 게을러지지 않게 다스리라고 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수는 알았다고 대답했어요. 네 번째 파일에서는 순자가 경로당 친구들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친구들 앞에서는 며느리를 칭찬하다가 집에 돌아와서는 며느리를 욕하는 내용이었어요. 두 얼굴을 가진 순자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다섯 번째 파일은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순자가 임종 직전 은희에게 한 말이 녹음돼 있었습니다. 은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죽어서도 자기를 잊지 말라고 말하는 순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녹음이 끝나자 장례식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자의 경로당 친구들은 입을 가리고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민수는 은희를 돌아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은희는 민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30년 동안 자기가 겪은 일이라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진실이라고 말했어요. 친척 한 명이 은희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냐고,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물었어요. 은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말해도 아무도 믿지 않았다고, 오히려 자기가 거짓말쟁이 취급을 받았다고 말했어요. 민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자기가 그 모든 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는 게 부끄러웠어요. 은희가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어머니 편을 들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순자의 경로당 친구 한 분이 일어나 은희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몰랐다고, 순자가 그런 사람인 줄 전혀 몰랐다고 말했어요.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조문객들도 하나둘씩 은희에게 다가와 사과했어요. 은희를 그저 효부라고만 생각했지 그 뒤에 숨겨진 고통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은희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은희는 혼자 그 고통을 견뎌야 했어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고 아무도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은희는 그저 견디며 살았을 뿐이었어요. 장례식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순자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순자의 영정 사진을 보는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자애로운 할머니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은희는 상주석에 앉아 그 모든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사람들은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순자의 가면이 벗겨진 거예요. 민수는 은희 옆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은희는 민수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민수의 사과 따윈 필요 없었어요. 녹취 파일이 공개된 후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람들은 순자의 영정 사진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군가는 믿을 수 없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은희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순자에 대한 존경심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민수는 상주석에 앉아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친척들이 하나둘씩 다가와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몰랐냐고, 어떻게 그 모든 걸 방치할 수 있었냐고 따졌어요. 민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수의 사촌형이 다가와 민수의 어깨를 잡았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어머니 편만 들어서 은희가 얼마나 힘들었겠느냐고,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어요. 민수는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희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어요. 민수의 눈물도 사과도 이제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은희가 흘린 눈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순자의 경로당 친구들은 충격에 빠져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자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녹취 파일은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순자는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한 할머니가 은희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울먹이며 말했어요. 정말 몰랐다고, 은희가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줄 전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계속 사과했습니다. 자기들이 순자 편만 들어줘서 은희가 더 힘들었을 거라고,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은희는 손을 꼭 잡아주며 이제 다 지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장례식장을 떠나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어요. 조문을 마친 사람들은 은희에게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순자에 대한 칭찬은 없었어요. 그저 은희에게 건강하라는 말만 남기고 갔습니다. 밤이 되자 장례식장은 한산해졌어요. 가족들과 가까운 친척들만 남았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어요. 은희는 민수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자기는 떠날 거라고, 더 이상 이 집에 머물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민수는 고개를 들어 은희를 바라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민수는 은희에게 다가가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손을 뿌리쳤어요.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앞으로는 잘하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30년 동안 기회는 충분했다고 말했어요. 민수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희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은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겼습니다. 친척들은 은희를 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은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은희는 친척들에게 인사를 하고 장례식장을 나섰어요. 밖은 어두웠습니다. 은희는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며 걸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롭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은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은희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칠 전 연락했던 부동산에 전화를 건 거예요. 작은 원룸 하나를 알아봐 달라고 했었습니다. 부동산 사장은 이미 몇 군데를 알아봐뒀다고 말했어요. 은희는 내일 당장 보러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은희는 다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민수는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민수에게 다가가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하지만 민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은희에게 한 일들이 떠올랐어요. 민수는 어머니 편만 들었습니다. 은희가 힘들다고 말해도 그저 어머니 성격이 원래 그렇다고 말했어요. 은희가 도움을 요청해도 외면했습니다. 민수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자기가 은희를 잃게 만든 거라는 걸. 다음 날 아침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은희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민수는 혼자 어머니의 발인을 지켜봤습니다. 친척들은 민수를 도왔지만 은희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어요. 순자의 관이 장례식장을 떠날 때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어머니를 위한 건지 은희를 위한 건지 민수 자신도 알 수 없었어요. 장례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희는 작은 원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방은 좁았지만 은희에게는 궁전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간섭하지 않는 공간이었으니까요. 은희는 매일 아침 천천히 일어났어요. 더 이상 새벽 5시에 일어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침을 먹을지 말지도 자기가 정했어요. 아무도 자기에게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민수가 은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은희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만나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갈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카페에서 만난 민수는 초췌해 보였습니다. 일주일 사이 많이 늙은 것 같았어요. 민수는 은희를 보자마자 사과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말했어요. 은희는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계속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면 앞으로는 잘하겠다고, 은희를 존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기는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이미 결정한 일이라고 말했어요. 민수는 당황하며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은희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30년 동안 며느리로 살았다고, 이제는 자기 자신으로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은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자기는 민수를 원망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용서할 수도 없다고 말했어요. 민수는 30년 동안 자기 편이 돼주지 않았고, 그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다시 한번 사과했어요. 하지만 은희는 일어섰습니다. 이제 그만 가봐야 한다고, 서로 좋은 기억으로 남자고 말했어요. 민수는 은희를 붙잡으려 했지만 은희는 돌아서서 카페를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은희는 민수와 연락을 끊었어요. 민수는 몇 번 더 연락을 시도했지만 은희는 받지 않았습니다. 은희는 이제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싶었어요. 한 달 후 은희는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58세의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은희는 행복했습니다. 자기가 번 돈으로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사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카페 사장은 은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일하는 모습이 즐거워 보인다고, 얼굴에 생기가 도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은희는 웃으며 감사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즐거웠어요. 어느 날 은희는 카페에서 순자의 경로당 친구를 마주쳤습니다. 할머니는 은희를 알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은희가 왜 여기서 일하냐고 물었습니다. 은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자기 인생을 살고 있다고,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은희의 얼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커피를 주문하고 은희와 잠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순자가 은희에게 한 일들이 정말 미안하다고, 은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 다행이라고 말했어요. 은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라고, 자기는 앞으로만 보고 살 거라고 말했어요. 할머니는 은희의 손을 꼭 잡아주고 카페를 떠났습니다. 저녁이 되어 일을 마친 은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작은 원룸이었지만 은희에게는 가장 편안한 공간이었습니다. 은희는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소파에 앉아 TV를 켰어요. TV에서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을 다룬 내용이었어요. 은희는 그 장면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예전에 자기 모습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 은희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TV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생각했습니다. 착한 사람도 끝까지 참아야 할 의무는 없다고, 자기도 웃을 자격이 있다고, 자기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은희는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자기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예전보다 주름이 줄어든 것 같았어요. 아니, 실제로 줄어든 건 아니었지만 표정이 밝아져서 그렇게 보였습니다. 은희는 거울 속 자기를 보며 웃었어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온 웃음이었어요. 은희는 자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수고했다고, 이제는 행복하게 살아도 된다고. 며칠 후 은희는 순자의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꽃다발을 들고요. 은희는 산소 앞에 꽃을 놓고 잠시 서 있었어요. 은희는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자기는 자유롭다고, 더 이상 시어머니의 그늘에 갇혀 살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편히 쉬라고.
은희는 산소를 떠나며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은희는 앞만 보고 걸어갔어요.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